삼성 Z 폴드 하면 이거 무겁고 두꺼운데 왜 쓰냐, 아재들이나 쓰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접는 폰은 아직 시기상조다, 절대 안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더 이상 아재폰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로부터 한 달 동안 대여받아서 사용해본 Z 폴드 5 후기입니다. 대여받았다고 해서 광고 절대 아니고요. 광고 받고 싶어요. 먼저 갤럭시 Z 폴드 5 왜 쓰냐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니, 큰 화면을 원하면 태블릿을 쓰면 되고 굳이 접어서 들고 다녀야 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사용하느냐, 갤럭시 S 시리즈의 화면은 좀 작다, 울트라라도 작다, 그렇지만 또 태블릿을 쓰자니까 태블릿은 너무 크다. 근데 갤럭시 Z 폴드 화면이 7.6인치입니다 작은 태블릿을 생각하면 꽤나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8인치대의 태블릿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8인치를 살짝 말해보면 애플의 미니 6세대가 있고 8.3인치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최근 핫한 8.8인치 레노버 Y700 정도가 있겠죠. 물론 이런 태블릿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태블릿과 폰을 둘 다 들고 다니려니까 휴대성도 좀 떨어지고 둘 다 충전까지 해서 들고 다녀야 되죠. 이 Z 폴드를 들고 다니면 접은 상태에서 외부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크기가 6.2인치라서 기존의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좀 길쭉한 비율입니다. Z 플립에 가까운 비율이죠. 근데 이제 싹 펼치면 8인치에 가까운 7.6인치의 태블릿을 쓸 수 있는 셈인 거죠. 정리하자면 태블릿인데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Z 폴드의 휴대성이 엄청난 거죠. 아니, 큰 화면은 그럼 누가 쓰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 크게 영상을 보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문서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 문서 작업할 때 태블릿 쓰는 게 유리한데 PDF나 엑셀 파일을 볼 때 이것만큼 시원하고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리고 화면이 크니까 멀티태스킹이 유리합니다. 2분할 또는 3분할을 해서 좌우로 나눠서 사용도 가능하고 상하로 나눠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접어서 사용하는 비중보다 펼쳐서 사용하는 비중이 크다면 무조건 폴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펼쳐서 사용하는 비중이 7할 이상이다 그러면 폴드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는 시간은 이동할 때 또는 뭐 잠깐 확인할 때 용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S펜이 바뀐 게 생각보다 좋습니다. 기존의 S펜은 좀 굵고 휴대가 곤란했기 때문에 케이스에 수납은 되었지만 엄청 튀어나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가볍고 작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케이스 뒤에 쏙 수납이 됩니다. 물론 필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체감할 수 없겠지만 S펜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재폰에서 탈피했을까요? 아재폰이라는 이미지가 온 이유는 사실 큰 화면을 보면서 문서 작업을 자주 하시고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통화 녹음 때문에 갤럭시 폰을 필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원,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폰의 이미지가 되었고요. 이 폴드의 매력과 간편함을 알던 사람들은 폴드만 쓰게 되니까 더 이미지가 좀 굳혀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좀 한몫을 했는데 Z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접는 폰이라서 정말 혁신적이다 라고 했지만 이 색상도 좀 칙칙하고 디자인도 투박했기 때문에 완성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폴드2에서도 마찬가지 노트 20 패밀리 룩이고, 그리고 폴드3와 4는 좀 비슷하지만 좀 바뀌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힌지가 완벽하게 닫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Z 플립보다 덩치가 크고 이 두께와 무게 때문에 좀 무거운 폰이라서 부담감이 있는 폰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힌지 개선을 통해서 10g 가벼워졌고 무게는 253g입니다. 두께는 전자 폴드4에서 제일 얇은 부분이 14.2mm, 두꺼운 부분이 15.8mm였는데 이제는 힌지가 완전하게 접히거든요. 13.4mm로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최대 2.4mm까지 얇아진 거죠. 힌지가 완벽하게 이렇게 닫히니까 눈으로 봤을 때 만족감이 느껴지고 닿는 맛이 있습니다. 색상도 아이스 블루, 크림, 이런 밝은 색상의 디자인을 좀 더 살려주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아이스 블루 색상이 진짜 잘 나왔어요. 무게와 그립감에 있어서 보이는 것은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딱 잡아보면 전작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벼운 게 느껴지고요. 그립감도 좋아졌어요. 디자인에서도 완성도가 느껴지고 이제는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번 Z 플립 5가 워낙 좀 잘 나와서 Z 폴드 5가 좀 묻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Z 폴드 5를 직접 만져보시면 이 정도면 쓸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진짜 직접 가서 만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아재폰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Z 폴드 5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성능 향상 그리고 발열의 개선입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서 전작 대비해서 성능
향상이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드 5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쾌적한 성능을 뽑아낸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은 물론 벤치마크 점수, 발열 온도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사용할 때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쾌적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게임이나 앱들을 사용할 때 버벅이거나 답답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용해보니까 답답함이 없어요. 그리고 발열이 많이 없어졌어요. 전작 대비해서 발열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칩셋 덕분인지 좋아. 그리고 램 용량, 바다 인램 덕분인지 앱 리프레시가 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앱 사용성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발열이 많이 없는 것은 칩셋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베이퍼 챔버가 전작 대비해서 38% 크기가 증가했어요. 발열 관리가 잘 됩니다. 자, 플렉스 모드, 접히기 때문에 이 플렉스 모드 활용이 가능하죠. 세워놓고 영상 보기 좋고요. 세워서 카메라 찍기 좋습니다. 찍은 다음에 아래쪽에서 바로 사진도 볼 수 있고요. 또 영상 볼 때, 음악 들을 때 멀티미디어 컨트롤러도 사용이 가능해요. 플렉스 모드의 활용은 Z 시리즈의 장점 중 하나죠. 자, 카메라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카메라가 3개, 외부 디스플레이 1개 있고 펼쳤을 때 UDC 카메라가 1개 있습니다. 총 카메라가 5개죠. 이 사용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후면 카메라로 찍는 사진 만족스럽고요. 동영상 손떨방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 셀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화면에도 디스플레이를 띄워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 렌즈는 왼쪽에 있고 디스플레이는 우측에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쳐다보면 시선 처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찍을 때는 이 렌즈를 쳐다보고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외부 카메라 화질이 좀 좋아서 피부가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커버 디스플레이 있는 이 카메라가 천만화소이기 때문에 이걸로 찍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셀피 찍을 때. 근데 또 UDC 카메라 요거는 400만 화소라서 화질이 좀 아쉽더라고요. 카메라는 적절한 밸런스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Z 폴드 5의 가격이 200만 원이 넘죠. 후덜덜한 가격인데 S23 울트라 정도의 카메라 스펙 정도는 넣어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찍힌 사진 잠깐 볼까요? 배터리 사용 시간 중요한데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4400mAh가 탑재됐는데 폴드를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고요. 하루 종일 사용하고도 문제 없었습니다. 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아쉬운 점은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가격은 256기가가 209만원, 512GB는 221만원, 1TB는 246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합쳐서 샀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여전히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비싼데 수리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힌지 또는 내부 디스플레이가 작살나면 69만원, 이게 전부 다 부서지면 83만 9천원, 통장 작살나죠. 그래서 삼성 케어 플러스가 있다. 근데 이 3캐플도 자기 부담금이 올랐어요. 원래 자기 부담금이 16만원이었는데 23년 8월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이 29만원입니다. 1년간 2회 제공되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1년 무료 제공되는 게 스마트폰 파손 보장형입니다. 3캐플 보상센터 여기 표에 보시면 스마트폰 파손 보장형이 있죠. 월 납입 금액을 보면 스마트폰 종합 요게 좀 더 비쌉니다. 파손 보장형이 종합보다 파손 시 보장 횟수가 더 적고 자기 부담금이 더 높죠. 도난, 연장, 배터리 보장은 안 됩니다. 분실까지 보장되는 종합형의 월 이용 금액은 12,700원입니다. 파손 보장형은 6,900원이죠. 접고 펼치는 폰이 1년은 사실 무사히 지나가더라도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1년 무료 제공이 지난 후에는 최대 36개월, 그러니까 3년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6,900원을 매달 내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폰을 좀 자주 떨어뜨리고 험하게 사용한다면 보험 상품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하시는 통신사에서도 자기 부담을 좀 덜어주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매달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가격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밖에 또 아쉬운 점은 가운데 주름이 아직까지는 보인다는 점이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크게 신경은 안 쓰이긴 해요.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가 25W 고속
고속 충전인데 초고속 충전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은 좀 아쉽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S펜이 여기다가 수납까지 되면 정말 좋겠지만 공간도 그렇고 무게도 더 무거워지겠죠. 다음 세대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폴드5 피해야 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폴드를 샀는데 접어서 사용할 일이 많다면 비추천드립니다. 그냥 바형 스마트폰 쓰세요. 예. 자, 무게가 253g이라서 전작보다는 10g 가벼워졌어요. 근데 무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무게가 240g, S23 울트라 무게가 233g. 이렇게 큰 화면을 쓰면서 무거운 무게에 적응된 분들이라면 비로소 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Z 플립, 아이폰 미니 이런 거 사용하시다가 폴드 쓰시면은 손목 나가요. 여기다가 케이스까지 씌운다 그러면 더 무거워지거든요. 자, 그리고 Z 폴드 4 전작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드라마틱한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 Z 폴드 5를 4주 동안 사용해본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영키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